광복 후 육군 복장의 변천 배경과 발전 방향.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을 중심으로. 유동호, 박찬희. 국문초록. 군 복장은 전쟁 시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킬 때 차려입는 옷차림새이며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으로 구분된다. 전투용 복장은 정치적, 군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 초창기 육군은 별도의 복장 규정이 없어 일본 군복과 미 군복을 혼합 착용하였다. 특히 6.25 전쟁 기간에는 임시 방편으로 육군 회보 및 인사 지시를 통해 복장 착용 규정이 하달되었다. 육군의 전투 복장은 1950년대 과도기를 거쳐 60에서 70년대 군인 복제에 따라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의 기체 아래 자주화되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전장 환경의 변화로 다기능성 전투 복장이 요구되어졌다. 육군은 2011년부터 기능성을 강화시킨 디지털 무늬 전투 복장을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 기능성이 강화된 신형 전투 복장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전용 복장은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의전용 복장은 50에서 60년대 근대화 및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경제 발전 속에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전용 복장의 상징성과 기능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칼라TV의 등장으로 육군의 예장이 화려하게 변화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은 복장의 역사성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복장 체계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05년 복제 개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관리의 편의성, 예산 절감, 구성원 간의 위화감 완화 등을 위해 군인 복제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예장과 정장을 통합하였다. 향후 육군 복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전투 복장의 내구성과 난연 기능을 강화하여 전투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며 둘째, 전투 복장의 정보 기능성을 강화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국적 정서와 국가 정체성이 담긴 의전용 복장을 개발하여 구성원들의 동질감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편의성, 예산 절감, 구성원 간 위화감 완화 등을 고려하여 예장과 정장을 통합하여야 한다. 주제어, 전투복장, 의전복장, 군인 복제, 6.25 전쟁, 근대화, 경제개발계획, 칼라TV. 1장, 서론. 전쟁, 군대, 군인을 생각하면 군복 또는 군복장이 떠오른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군복은 군무, 제복, 군화, 표지장 및 복식품 등을 총칭하는 것이며 복장은 군복을 차려입은 일정한 옷차림새이다. 즉, 군복장은 군인이 몸과 팔다리를 감싸는 의복, 머리에 쓰는 모자와 관, 발에 신는 신, 허리에 두르는 띠 등이 여러 가지 장식품을 차려입는 모양새를 말한다. 군 복장의 본질적인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려면 군인이 누구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법제상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의미하며 국군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이다. 즉, 군인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적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군인의 부수적인 기능과 역할은 늘어났지만 국가 방위의 본질적인 군인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전쟁의 일반적 정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 간 발생한 무력 충돌이다. 오늘날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키는 폭력 행동이라는 전쟁의 본질적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즉, 우리, 의지, 적, 폭력 등 전쟁의 본질적 요소는 그대로이다. 군인과 전쟁의 개념을 바탕으로 군 복장을 정의하면 전쟁에서 폭력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킬 때 차려입는 옷차림새이다. 즉, 군인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아군의 의지를 적군에게 보여주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 따라서 군 복장은 기능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으로 구분된다. 전투용 복장은 무기와 군사 전술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재질이 발전하였으며 의전용 복장은 동질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복장은 당대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하며 개인이나 단체의 지위, 성격, 가치관 등을 표현한다. 특히 군 복장은 전투 시 군인의 몸을 보호하며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계급과 신분을 구분하여 국가 정체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군 복장의 변천 모습과 요인을 살펴보면 시대상을 일정 부분 고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 복장 연구는
복식사, 디자인, 기능성, 상징성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복식사 연구들은 대개 군 복장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다루었고, 디자인과 기능성을 다룬 연구들은 군복의 외형과 기능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상징성을 다룬 연구들은 군복의 색상과 디자인을 통해 주로 계급, 신분, 국가 정체성 등을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군복의 기원, 외형 변화, 디자인 및 기능적 특징 등은 대체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군복이 어떠한 배경에서 변했는지, 군 복장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정치, 사회,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군복의 변화 배경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전술과 무기의 발전 과정 속에서 변화 요인을 찾은 연구가 대다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 복장의 변천 모습과 배경을 고찰하여 육군 복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범위를 육군의 대표성과 복장의 법적 개념을 감안하여 광복 후 육군의 복장으로 제한하였다. 육군은 3군 중 가장 먼저 창설되었고 국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국방정책을 이끌고 있다. 국방정책 및 군사제도 측면에서 육군은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군 복장의 변화상을 정리하는 연구가 아니라 군 복장의 변화 요인을 찾아 시대상을 엿보고 군 복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군무, 제복, 군화, 표지장 및 복식품 등을 총칭하는 군복보다 군인의 군복을 차려입은 옷차림새인 복장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군 복장은 기능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크게 전투용과 의전용을 구분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두 복장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광복 후 육군의 복장 변천 과정은 1. 초창기 1946년부터 53년 2. 정립기 1954년부터 70년 3. 토착기 1971년부터 2010년 4. 발전기 2011년부터 현재 등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시대별로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의 변천 모습과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투 복장과 의전용 복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 특히 전투용 복장은 전투원의 생명과 안전에, 의정용 복장은 구성원들의 동질성 및 편의성 제고에 중심을 두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 2장 전투용 복장의 변화와 발전 방향 1절 전투용 복장의 기원과 변천. 전투용 복장의 기능은 크게 신체 보호의 기능, 동작 기능성, 인체 쾌적성 등으로 구분된다. 군복의 기능성은 전술 및 무기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 인류 초기의 군 복장은 평상시 의복에 간단한 무기와 방어구를 착용하는 자연적인 전투 복장이었다. 자연적인 형태의 전투 복장은 전장 환경에 맞추어져 발전하였다. 고대 이후 창칼 등의 금속 무기가 발전하면서 전투 복장도 칼, 창 등을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중세 기사들의 복장은 주로 철제 갑옷과 투구였다. 무거운 갑옷과 투구가 창과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보호 기능 중심의 전투 복장은 전술 및 무기의 발전과 함께 동작 기능성과 인체 쾌적성을 강조하는 복장으로 변화하였다. 몽골 기마군의 복장이 대표적이다. 몽골의 기마군은 유럽 기사들에 비해 가벼운 군 복장과 단궁으로 무장하였다. 철제 갑옷은 몽골 기마군의 단궁을 막을 수 없었다. 유럽의 기사단이 돌격을 위해 접근하면 몽고군은 더 멀리 벗어나 단궁으로 기사단을 공격하였다. 몽골 기마군의 유럽 진출은 유럽의 철제 갑옷 투구 중심의 전투 복장을 변화시켰다. 유럽에서도 장궁, 석궁을 활용한 전술이 발전하였으며 가벼운 복장에 소총을 휴대한 용기병 체제가 출현하였다. 총, 화포 등의 화약 무기는 군 복장의 기능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화약 무기가 사용되면서 민첩하게 화표를 피하면서 적에게 발각되지 않는 전술과 군 복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동작성과 쾌적성이 강화된 가벼운 복장과 카키색, 얼룩무늬, 디테일 무늬 등의 위장 효과가 뛰어난 복장이 개발 전파되었다. 19세기 말 영국군은 식민지에서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카키색 군복을 개발하였다. 당시 카키색 군복은 원주민 저격수로부터 영국군을 보호하는 위장 기능을 제공하였다. 카키색이 식민지의 토양색과 비슷해 효과적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키색 전투 복장의 위장 효과를 경험한 영국군은 보호 전쟁에서도 카키색 전투 복장을 활용해 큰 효과를 보았다. 그 결과 카키색 군복은 유럽 각국에 전파되었다. 카키색 전투 복장은 세계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위장무늬 전투 복장으로 발전하였다. 위장무늬 전투 복장의 색채는 주로 흑색, 녹색, 갈색, 검정색 등이 사용되었으나 전장 환경에 따라 색채를 유연하게 변화시켰다. 밀림에서는 짙은 녹색, 옅은 갈색,
녹차색 등을 사용하였고 시위에서는 건물의 색과 유사한 회색과 흰색을 섞었으며 사막에서는 모래와 잘 구별되지 않는 옅은 갈색 중심으로 복장을 착용하였다. 다양한 전장 환경에 따라 발전한 얼룩무늬 전투복장은 오늘날 디지털 무늬 전투복장으로 발전하였다. 전투복장의 동작성과 쾌적성은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 때 크게 발전하였다. 당시 군인들은 장기간의 대규모 전쟁에서의 최악의 전장 환경을 경험한다. 참호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폭격 속에서 더 이상 진격이 어려워진 군인들은 전선을 구축하고 각자 참호 속에서 오랫동안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병사들은 오랫동안 참호 안에서 쉬지 못한 채 식사, 수면, 대소변 등을 해결하였으며 극서와 극한의 날씨 변화를 견디었다. 최악의 환경에서 군인들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작 기능성과 인체 쾌적성을 갖춘 전투 복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군 복장의 기능성과 쾌적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방수가 가능한 개버딘, 보온성이 탁월하면서 가벼운 다크론 솜, 땀이 배지 않으면서 통기성이 좋은 고어텍스 등의 소재가 전투 복장에 활용되었다. 2절 육군 전투용 복장의 변화와 발전 방향. 현대 한국 육군의 전투 복장 역사는 광복 후 남조선 국방 경비대원들이 일본군과 미군의 복장을 착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시기 경비대원들은 복장과 관련된 일정한 제식이 없어 일본 군복과 미 군복을 혼합 착용하였다. 당시 경비대원들은 일본 군복과 미 군복의 표지장과 벽시품만 변형시켜 복장을 착용하였다. 1946년 8월부터 미국의 군사 원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비대원들은 미 군복만 착용하였다. 당시 경비대 복장은 미 군복의 표지장만 경비대 표지로 바꾼 모습이었다. 육군이 정식으로 출범할 당시 육군의 복장은 예장, 정장, 근무복, 작업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병의 정모와 정복은 자체적으로 생산 보급하였다. 하지만 생산시설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일부 사기병에게만 보급하였으며 복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형태가 다양하였으며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6.25 전쟁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전쟁 체제로 바뀌었다. 군인들은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전투 복장으로 생활하였다. 전쟁 초기 급격한 병력의 증가로 전투복 소요가 증가되어 미군의 군사 원조만으로는 전투복 충당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미군 작업복과 유사한 국산 작업복이 일시 생산 보급되었다. 점차 전열이 정비되면서 작업복 중심으로 야전용 피복류 보급이 이루어졌다. 당시 작업복장은 국방색 면직의 작업모, 작업복, 전투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용 피복이 추가되었다. 6.25 전쟁 기간에 한국군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 육군이 착용했던 전투복을 배급받았으며 간혹 미 해병대와 해군의 전투복을 개조하여 입었다.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72만 명에 달했던 한국군의 규모는 6.25 전쟁 후에 63만 명으로 줄었다. 육군은 삭감된 병력을 메우기 위해 포병부대를 증편하고 부대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육군 후 병력과 편제가 재정비되는 동안 육군의 복장도 정비되었다. 1954년부터 완제품으로 도입하였던 군복을 복지로 도입하면서 군복을 자체적으로 제작, 보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무질서했던 복제도 종합 정리되었다. 1954년 9월 1일 육군 잠정 규정 23호를 통해 전투복 규격이 통일되었다. 상의는 컨버터블 컬러에 5개의 단추를 부착한 형태이며 하의는 대퇴 후에 속붙임 사선 주머니를 붙인 형태였다. 당시 제작된 1954년형 군복은 미국 군복과 거의 유사하였다. 1960년대 국방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자주적인 군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1962년부터는 군인 복제를 규정하여 육해 공군 제복을 통합하였다. 군인 복제는 62년 강령 제700호로 공포 시행되었다가 1967년 대통령령으로 격상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군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복장이 등장하였다. 1962년 군인 복제의 공포로 예장, 정장, 근무장, 전투장 등의 형태, 차림새, 착용 시기 등이 규제되었다. 특히 육군의 전투용 복장이 크게 바뀌었다. 65년형 전투 복장의 큰 특징은 팔꿈치, 무릎, 엉덩이 등 쉽게 마모되는 부분에 보강용 천을 덧댄 것이다. 당시 강화된 전술훈련과 진지 보강 작업에 견딜 수 있는 두껍고 튼튼한 전투용 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7년에 65년형 전투 복장은 품위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오브론 칼라 양식의 전투 복장이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군복의 명칭이 작업복에서 전투복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군 복제가 종합 정리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당시 제한된 경제 여건으로 품질은 좋지 못했으며 미군의 복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군 복장도 자주국방 건설의 기치 아래 미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4차례에 걸친 군인 복제 개정으로 군 복장은 점차 토착되었다. 특히 71년 대통령령 제5538호에 따라 전투용 복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개정된 전투 복장은 전투, 훈련, 작업 등 각종 활동에 편리하도록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방식이었다. 상의 컬러의 형태는 전통적인 컨버터블 형태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1971년형 전투 복장은 신체가 작아 보이고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73년에 폐지되었다가 73년에 새로 제정된 전투 복장은 상의를 하의 안으로 넣어 입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대퇴부 상단에 부착하는 주머니가 소형으로 바뀌었다. 73년형 전투 복장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90년대까지 이어졌다. 다만 중간에 카키 색상이 얼룩무늬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80년 1월 9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9713호에 근거하여 78년형 전투용 복장은 83년에 전투모, 전투화, 전투복 등의 디자인이 개선되었다. 특히 카키색의 전투복장 일체를 얼룩무늬로 개정하였다. 80년대 얼룩무늬 전투복장은 경제발전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70년대 경제 및 의류산업의 발전과 자주국방 의지는 전투복장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5, 60년대 군복의 재질은 주로 두꺼운 편직 형태의 모직 포럴이나 서지 등이었으며 색상은 갈색이나 카키색이었다. 이 때문에 전투복장의 동작성, 쾌적성, 위장 효과 등이 떨어졌다. 하지만 70년대부터 합성 섬유가 발달하고 혼방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품위를 높이면서 신체적으로 편안한 전투복장이 가능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얼룩무늬 전투복장이었다. 얼룩무늬 전투복장은 83년부터 약 1년간의 연구를 거쳐 개발되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유보되어 90년 11월 23일에 이르러 정식으로 개정 승인되었다. 얼룩무늬 전투복장은 기존의 전투복장보다 활동성과 실용성이 높았으며 색상은 세련되었으며 위장 효과도 뛰어났다. 실제로 얼룩무늬 전투복장은 한국군의 자연 지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색상을 감안하여 흑색 20%, 녹색 30%, 갈색 30%, 모래색 20%의 비율로 색상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식별되지 않아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2010년까지 한국군은 90년대에 보급된 얼룩무늬 전투복장을 착용하였다. 하지만 전장 및 훈련 환경이 변화하면서 얼룩무늬 전투복장은 점차 동작성, 쾌적성, 위장 효과 등이 떨어졌다. 육군은 얼룩무늬 전투복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장병들에게 보급하였다.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기능성, 디자인, 장병들의 체형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디지털 무늬 전투복의 큰 특징은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것이다.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TC나 TR만을 사용하여 신축성, 위생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형 디지털 전투복은 위사 방향의 잠재 건축사를 사용하여 신축성을 강화했으며 흡판 속건 속 항균, 방취, 가공을 하여 위생성과 쾌적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신형 전투복은 위장 효과도 강화되었다. 야시 장비 등 적외선 탐지 장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IR 반사율의 범위를 1040까지 확대하였으며 반사율도 5도 체제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지형에 어울리는 마이크로 패턴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무늬 전투복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통기성과 방한성이 부족하여 여름에 땀 배출이 안되며 겨울에 춥다. 그리고 IT 기술이 융합되지 않아 미래 전장에 요구되는 초연결 플랫폼 역할 수행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육군은 미래의 네트워크 전장에 대비하고 기존 전투 장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장에는 개인 전투 능력이 밑받침되어야 전투 효율성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개인 전투 능력이 향상되려면 첨단 개인 전투 장비가 필요하다. 육군은 첨단 개인 전투 장비를 갖추기 위해 2017년부터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워리어 플랫폼 체계는 다음과 같이 33종의 장비로 이루어진다. 전투피복 10종 1. 전투복, 전투화, 방상 내외피, 전투우위, 전투용 장갑, 내의류, 방한화, 기능성 방한복, 동계작전모, 방한용품. 전투장구 10종 1.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응급처치 키트, 전투용 배낭, 전투용 안경, 수통, 개인천막, 침낭, 야전삽. 전투용 장비 13종 1.
청력보호 헤드셋, 피아 식별 IR, 대검, 탄창, 표적지시기, 조준경, 확대경, 소음 소염기, 원거리 조준경, 개인화기, 야간 투시경, 방독면, 개인 통신 장비. 워리어 플랫폼 33종 가운데 가장 먼저 장병들에게 지급될 품목이 전투복, 전투화 등의 전투복장이다. 특히 새로운 전투복은 한국의 지역 및 기후에 적합한 패턴이 적용되어 위장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기능성 원사를 사용하여 신축성, 항균, 방취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군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육군은 2020년부터 새로운 전투복장을 전면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육군의 전투복장은 기능성보다 외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전투복장을 멋있게 착용하는 것이 군기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양을 중요시 여기는 인식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 멋을 위해 과도하게 다린 군복과 광을 낸 전투화는 위장 효과를 떨어뜨려 보호성을 저해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가장 멋있는 복장으로 평가받았던 독일의 전투복장은 실제 전투에서 기능성이 떨어졌다. 오히려 보기에 투박한 미국의 전투복장이 뛰어난 기능성을 발휘하였다. 전투복장은 전투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착용되어야 한다. 전투복장의 기능성 측면에서 상의를 꺼내어 입고 옷을 다림질 못하도록 만든 디지털 위장무늬 전투복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위장무늬 전투복은 사계절 모두 입을 수 있는 전투복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쾌적성, 통기성, 난연성 등의 큰 문제점이 있었다. 즉 생활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전투 기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었다. 선진국들은 실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난연 성능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투 복장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미 육군은 전투 복장은 미국 섬유업체인 인비스타사의 T420 나일론 66과 면을 5대5로 혼합한 듀폰사의 듀코라니코 원단으로 제작된다. 듀코라니코 원단은 100% 면보다 강도가 4배, 폴리에스테르 면 혼방보다 2배 높다. 통기성은 100%인 면과 동일하지만 수분 건조 속도는 훨씬 빠르며 난연 성능은 다른 원단보다 월등하다. 반면에 한국 육군의 전투복장 원단은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을 섞은 원단을 사용한다. 한국은 95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형 디지털 위장무늬 전투복을 2011년도부터 보급하였다. 하지만 신형 전투복은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68대32로 섞어 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름에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웠다. 이 때문에 육군은 통기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계절 전투복장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비율을 73대27로 혼합한 제품을, 하계 전투복장은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을 70대30으로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3장 의전용 복장의 변화와 발전 방향. 1절 의전용 복장의 기용과 변천.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졌다. 규모가 커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성원 간의 단결과 협동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동은 동질성과 차별성에서 나온다. 동질성은 집단 내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고 차별성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국가 및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복장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군 복장의 상징성은 동화의 기능과 구분의 기능으로 나뉜다. 동화의 기능은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동질성과 의무감을 이끌어낸다. 2세기 후한 시기에 있었던 황건적의 나는 군 복장이 가진 동질성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당시 황색 주거는 농민 반란군에게 단결심, 협동심, 소속감 등을 제공하여 농민 반란군을 하나로 집결시켰다. 결국 황건적의 반란은 후한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구분의 기능은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여 승리에 일조하고 군복의 착용 여부를 구분하여 군복을 입은 사람에게 자부심을 제공한다. 통신기술이 부족하였던 과거에는 아군과 적군의 구분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처음에는 깃발 문양 등을 이용하였으며 직물 제조 기술이 발달한 후부터 국가별 특색에 따라 군복을 다르게 제조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였다. 군 복장은 군인에게 자부심과 명예심을 부여한다. 군인의 자부심과 명예심은 전쟁 중에 중요한 승리 요건이다. 군복 착용에 따른 군복의 구분의 기능은 유럽의 모병 제도에서 파생하였다. 근대 상비군 제도가 정착하기 이전 유럽의 군대는 모병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당시 군대에 자원한 사람은 많았다. 군인의 처우나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각 국가는 군대 자원자를 늘리기 위해 군 복장을 일반 사람의 옷과 구분되도록 멋있고 품위 있게 만들었다. 또한 군 복장은 국가 정체성을 내포한다. 국가 정체성이랑 군인이 국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뜻한다. 군 복장은 군인이 국가 방위를 위해 착용하는 옷차림새이기 때문에 군 복장에는 자연스럽게 국가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근대 국가들이 군 복장의 국가 정체성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혁명군은 자신들의 복장을 프랑스 국기 색상과 일치시켰으며 영국, 스웨덴, 독일 등 대다수의 근대 국가들도 군 복장과 군기 색상을 일치시켜 자국의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최근 군 복장에 내포된 동질성, 차별성, 국가 정체성 등의 상징성은 전투 복장보다 의전용 복장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무기 및 전술의 발달로 전투 복장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군 복장의 상징성은 정장, 예장 등의 의정용 복장이 주로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절 육군 의전용 복장의 변화와 발전 방향. 군의 의전용 복장은 군사적 요인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정치 권력 및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군 복장이 지배자들의 권력과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육군의 의전용 복장은 광복, 6.25 전쟁, 5.16 군사정변 등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변화하였다. 1946년 1월 미 군정청 주도 아래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지만 통일된 복식 규정이 없었다. 통일된 복식 규정을 마련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조선 국방경비대 장병들은 대부분 옛 일본군의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거나 표지장과 복식품 등을 약간 변형한 후 착용하였다.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개교한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사관학교 생도들의 복장도 마찬가지였다. 1948년 육군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복장이 용도별로 구분되었다. 당시 육군의 복장은 예장, 정장, 근무복, 작업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병의 정모와 정복이 자체 생산되어 보급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체 생산된 복장은 일부 사병에게만 보급되었으며 복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복장을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6.25 전쟁 때까지 육군의 복장은 정립되지 못하였다. 특히 의전용 복장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착용할 일이 거의 없었다. 6.25 전쟁 전 군 복장은 예복, 정복, 근무복, 작업복으로 구성되었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작업복장이 일반화되었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출장이 있을 때 군인들은 근무복을 착용하였으며 해외 파견 시 정복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전용 복장 규정은 임시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인사지시를 통해 하달되었다. 1. 예복에 대한 한국식 제식이 잠정규정 제7호로서 제정되었으나 복지 관계로 일괄 제작 지급은 불가피한 실정임. 2. 따라서 앞으로 지급되는 미식 예복을 한국식 예복과 병용 착용하여도 무방함. 60에서 70년대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미국의 영향, 경제발전, 민족주의 경향 등은 육군의 의전용 복장이 정립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6에서 70년대 한국인들은 미국을 근대화의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당시 근대화란 서구화를 의미하였으며 서구화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당연히 60년대 이후 한국은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군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문화의 수용은 육군의 복장이 미군의 복장을 모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군 지휘관들은 미군의 성장 배경과 결과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군 교리가 도입 적용되었으며 대규모 한국군 장교단이 미군 군사학교 위탁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군 전체에 미국으로부터 배우자는 열풍이 불었으며 자발적인 미국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군의 복장이 미군 복장을 모방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6에서 70년대 경제발전은 육군의 의전용 복장의 재질과 디자인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원조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1, 2차 경제개발과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경제개발 계획 결과 한국은 대외 의존 경제에서 탈피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경제발전에 힘입어 의류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였다. 직기 가공설비의 현대화, 직접복과 가공 방법의 개발, 고급 원사 및 합성섬유의 개발 등으로 의류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생산량이 증가되어 고급 직물이 대중화되었다. 또한 직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소비 기호의 다변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의류가 실용화, 다양화되어 국민의 의생활이 이전보다 풍요로워졌다. 직무 기술의 발달과 대중의 소비 기호를 다변화하는 육군 복장의 변화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0에서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미국을 표본으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복장의 자주국방과 한국식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충과 효를 전통적 기치로 떠받들며 국민에게 따르기를 기대 강요하였다. 그 결과 67년 복제규정이 대통령령 제2869호로 공포되어 한국군의 자주적인 군 복장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해장의 차림새가 정립되고 장교의 정모 수식과 사병의 정복과 외투 그리고 전투복 등이 개선되었으며
하약정복이 새로 제정되었다. 당시의 민족주의적 경향은 육군의 예장이 잘 드러난다. 기존의 예장은 미군의 예장을 답습한 복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육군은 한국의 특성과 우월성을 보일 수 있는 예장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74년 조선시대의 투구, 천릭, 무관의 흉배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장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복장은 미군 복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한국 사회가 추구했던 모순된 근대화의 단면이다. 80년대 칼라TV 등의 대중매체의 발달은 의존용 복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은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며 해당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들을 계도하는 데 대중매체를 이용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등 성장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시야를 넓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대중매체 정비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신문 등을 가감히 정비하고 서둘러 2만 대의 TV 수상기를 도입하여 TV 방송국을 개국하였다. 이때부터 한국 대중의 TV 선호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대중의 TV 선호 경향 속에서 칼라TV의 등장은 7, 80년대 육군의 예장을 이전보다 화려하게 변화시켰다. 육군의 예장은 58년 이후 크게 야외복, 만찬복, 예복 등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예장은 일부 고급 장교들에게만 지급되었다. 육군은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예장을 만들기 위해 71년 2월 25일 정복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예장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간소한 예장은 외국군에 비해 차림새가 초라하여 새로운 예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정부는 7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7837호를 통해 예장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예장은 동복은 흑색, 하복은 백색이었으며 어깨에 계급장 거리가 붙어졌다. 그리고 흉부와 허리의 좌우측에 속붙임 뚜껑 주머니가 부착되었으며 소매에 수장을 두고 바지의 양측 봉제상에 흑색 편직띠가 부착되었다. 모자와 예화는 색상에 맞추어 동복에 흑색, 하복에 백색으로 제작되었다. 1980년대 이 예장은 대통령령 제9713호에 따라 차림새가 더욱 화려해졌다. 양측 윗깃에 무궁화 금장, 아랫깃에 병과 휘장, 우측 주머니 중앙에 육군 휘장이 부착되었으며 지휘관 휘장은 우측 주머니 중앙에 부착되었다. 당시 각종 행사에서 화려한 예장을 입은 육군의 모습은 칼라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고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육군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칼라TV가 보급된 이후 육군의 복장이 화려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1980년대 육군의 의전용 복장은 화려해지는 가운데 한층 더 자주화되었다. 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가 공포되면서 육군 복장은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국령의 신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당시 육군은 의전용 복장을 한국적인 멋을 살리면서 군인의 품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정장의 색상은 권위와 위엄이 강조되었고 예장의 색상은 품위 있게 바뀌었다. 또한 예장과 정장의 표지장은 무궁화 금장으로 교체하였고 휘장은 새로 제정하였으며 예장 계급장은 품위 있게 개선하였다. 특히 육군은 모포, 휘장 등의 상징물을 통해 의전용 복장에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모포, 휘장 등의 상징물은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 한국 육군의 존재의 의의를 알리는 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군이 국군의 대표이며 국가안보의 보루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전용 복장에 한국의 전통적 문양과 색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육군은 의전용 복장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 2005년 육군은 80년 개정 후 25년간 유지한 군복체계를 개정하기 위해 복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육군은 기존의 복장이 옛 일본군 제복과 미군 군복을 참고로 제정되어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2001년부터 군복체계를 바꾸려는 작업을 추진하여 2005년 새로운 복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육군의 군복, 정복, 군무복, 군모 등 복제를 개정하는 데 약 7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을 특정 군 군복 개정에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로 육군의 복제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그 후 2017년 육군은 군인 복제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예장과 정장을 통합하였다. 육군은 기존 정복의 디자인을 시대 감각에 맞게 고급화하고 예식용 견장을 추가로 부착하여 예복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육군의 새로운 예정복은 기존 정복보다 더욱 짙은 녹색이다. 동복은 울 함량을 60에서 80%로 늘려 질감을 높였으며 하복은 친환경적이고 신축성이 높은 소재를 도입하여 기능성을 강화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존 정장의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옷깃 너비를 좁히고 파임을 내려 좀 더 날렵하고 매피 좋게 바꾸었다. 또한 겉감과 안감을 고정하는 겉박음선을 없애고 안감의 역사적 위인에 인장문을 새겼다. 이에 정모도 앞부분을 높이고 챙 크기를 축소하여 날렵하고 위험있게 제작하였으며 중량을 320g에서 240g으로 낮추고 망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을 보완하였다. 새로운 통합 예정복의 가장 큰 변화는 무궁화 잎과 꽃으로 꾸며진 예복의 화려한 수장이 수매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유관과 부상원의 정복에는 한 줄, 영광급 정복에는 두 줄, 장성급 정복에는 세 줄이 새겨진다. 수장이 들어가면서 부사관의 정근장이 폐지되었다. 과거 육군 간부들은 검은색 동예복, 흰색 하예복, 녹색 정복 등을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복은 직책 수행에 따라 필요 인원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간부들은 예복이 필요할 때 사비로 구매, 대여하였다. 또한 부사관은 예장으로 정복을 착용하였으며 유관 정교는 예복 지급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 육군의 정장과 예장 통합은 의존용 복장의 관리 편의성 제고, 예산 절감, 육군 구성원들의 위화감 완화를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국방부도 이번 개선을 통해 군 간부들의 정복 관리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통합 예정복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복장과 혼합 착용이 진행된 후 완전히 정착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육군의 의전용 복장은 광복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기본적으로 미군 복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요인에 따라 변화 발전한 측면도 있다. 특히 70년대부터 의전용 복장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육군 의전용 복장의 발전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문화와 국가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이 전통용 복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미군 전기, 6.25 전쟁기 등을 거치면서 전통과 정체성이 단절된 시기를 보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오랫동안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 발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군 복장의 상징성은 등한시되었다. 이 때문에 미군의 의전용 복장이 자연스럽게 한국군의 모티브가 되었다. 사장, 결론. 지금까지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을 중심으로 육군 복장 변청 과정을 살피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 복장은 전쟁에서 폭력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킬 때 차려입는 옷차림새이며 기능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전투용 복장과 의전용 복장으로 구분된다. 전투용 복장은 무기와 군사 전술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재질이 발전하였으며 의전용 복장은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육군의 전투 복장은 주로 군사, 정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였다. 초창기 육군은 특정한 복제 규정이 없어 일본 군복과 미 군복을 혼합 착용하거나 미 군복을 임의로 착용하였다. 특히 전쟁 기간 동안 군인들은 특별한 복식 규정 없이 전투 복장을 항상 착용하였다. 육군의 복장은 1960년대 국방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이때 복제 규정이 공포되면서 예장, 정장, 근무장, 전투장 등의 형태, 차림새, 착용 시기 등이 규정되었다. 70에서 80년대 경제발전과 자주국방 정책으로 육군의 전투 복장이 기능성이 강화되었다. 90년대부터 보급된 얼룩무늬 전투 복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얼룩무늬 전투 복장은 기존의 카키색 전투 복장보다 활동성, 내구성, 위장 효과 등이 뛰어났다. 하지만 전장 및 훈련 환경이 변하면서 얼룩무늬 전투 복장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육군은 2011년부터 신축성, 위생성, 쾌적성, 위장 효과 등이 향상된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 복장을 개발 보급하였다. 하지만 신형 전투복도 내구성과 난연 성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의 의전용 복장은 군사적 요인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50년대에는 의전용 복장과 관련된 특별한 복식 규정이 없었다. 육군의 의전용 복장은 6에서 70년대 미국의 영향, 경제발전, 민족주의 경향 등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예장의 차림새가 정립되고 장교의 정모 수식과 사병의 정복과 외투 그리고 전투복이 개정되었으며 하 약정복이 새로 제정되었다. 특히 예장이 민족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예장은
한국의 특징과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 조선시대의 투구, 천릭, 무관의 흉배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군의 복장은 미군 복장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7, 80년대 칼라TV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육군 복장을 변화시킨 데 일조하였다. 칼라TV의 등장은 육군의 예장을 화려하게 발전시켰다. 당시 칼라TV를 통해 전달된 육군의 화려한 예장은 국민들에게 육군의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칼라TV가 보급된 이후 육군의 예장이 화려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80년대 육군의 의전용 복장은 화려해지는 가운데 한층 더 자주화되었다. 1981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가 공포되면서 육군의 의전용 복장은 한국적인 맛과 군인의 품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 한국 육군의 존재 의의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의 의전용 복장을 역사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복장 체계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05년 기존 복장이 옛 일본군 제복과 미군 군복을 참고로 제정되어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복제 개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관리의 편의성, 예산 절감, 구성원 간의 위화감 완화 등을 위해 군인 복제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예장과 정장을 통합하였다.